리액션 모듈에 관한 설명입니다. 리액션 모듈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셋업해주면 반응의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와 같은 연력학적 특성들을 계산해주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액션 모듈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가 열리고 백세이지 윈도우는 항상 이전에 계산했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산을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New 리액션을 클릭하고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는 창이 뜨는데 현 상황에서는 Yes만 누르겠습니다. 리액션, 이퀄립, 페이스 다이어그램 모듈에서 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단위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위의 경우 유닛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줄 외에도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킬로와트 퍼 아워나 BTU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하단의 단위 변환 팩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켈빈과 ATM 줄 모를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서치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부분에 팩트세이지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하얀색이나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베이스는 컴파운드 모듈이나 솔루션 모듈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Add, Remove 데이터 버튼을 누르고 Add를 눌러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브라우저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라우저에서 Add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팩트P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하단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에는 스피시스를 넣어줘야 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리액턴트를 추가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프로덕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알루미늄을 리액턴트로 사용할 경우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most stable은 계산하는 온도에서 알루미늄의 안정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750도 이하에서 솔리드 데이터로 계산하게 되고 750도 이상에서는 리퀴드 데이터베이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령 알루미늄의 언더쿨링에 관한 계산을 하고 싶으실 때는 400도에서 리퀴드를 선택하셔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리액턴트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most stable을 선택하고 next를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300 스페이스 1000 스페이스 100을 치면 알루미늄에 대한 연력학 계산을 300켈빈부터 1000켈빈까지 100켈빈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칼큘레이트를 클릭하면 알루미늄 1몰의 온도에 따른 계산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933켈빈까지는 솔리드 스테이트로 존재하고 그 이후 리퀴드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루미늄의 고상에 대한 깁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값들은 아웃풋에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고 피겨를 클릭하고 엑시스를 선택하여 피겨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을 하실 때는 클리어를 누르고 다른 온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most stable이 아닌 솔리드만 선택하고 계산하면 1000켈빈에서도 알루미늄 솔리드의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엔트로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를 추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를 추가하고 알루미늄 상온에서의 알루미늄이 각 온도에서 most 스테이블 상으로 가는 반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는 즉 프로덕트의 연력학적 성질과 리액턴트의 연력학적 성질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25도에서 1몰의 알루미늄을 500켈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hit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상온의 솔리드 알루미늄을 1000켈빈의 리퀴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팅 엔탈피를 포함하여 이만큼의 hit이 필요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케미컬 리액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솔리드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하여 알루미나가 되는 반응과 같이 옥시데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뉴 리액션을 선택해 주시고, 알루미나의 경우 다양한 상이 존재하는데 룸 프레셔에서 코런덤이 가장 안정하므로 코런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후 넥스트를 누르면 리액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뜨는데, 이때 예스를 누르면 첫 번째 리액턴트에 맞춰서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춰줘 계산하게 됩니다. 몰수를 바꾸고 싶으면 돌아가서 저는 프로덕트 1몰을 맞춰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 후에 온도를 2000켈빈까지 하여 설정해서 계산하면 모든 델타 G 낫의 값이 네거티브하고, 이때 델타 G의 식은 델타 G 낫 더하기 RT ln K이기 때문에 본 반응식에서는 퓨어 알루미늄, 퓨어 옥시즌, 퓨어 Al2O3를 사용하였다 가정하면 K는 1이 되고, 따라서 델타 G 낫이 델타 G 이 리액션의 델타 G가 됩니다. 즉 델타 G가 모두 네거티브한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포워드 리액션이고, 따라서 1ATM에서 알루미늄과 O2를 섞으면 항상 알루미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눌러 엑셀 파일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아니라 다른 변수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클리어를 하고 가령 델타 G낫이 0이 되는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알루미늄 솔리드, O2 가스, 알루미나가 솔리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5980켈빈에서 델타 G낫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슘과 실리콘의 반응을 계산하여 CaSi 컴파운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 리액션을 누르고 데이터 서치를 누르면 데이터 서치에서 인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컴파운드 모듈에 관한 영상에서 만들었고 CaSi11 컴파운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OK를 누른 후에 리액턴트와 프로덕트를 세팅하겠습니다. 네, 칼슘은 안정상인 솔리드 1, 실리콘 솔리드, 그리고 CaSi는 인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700켈빈에서 계산해보면 델타 H가 마이너스 10,000줄이고 델타 S가 마이너스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컴파운드 모듈에서 설정한 값과 일치하고, 이는 컴파운드 모듈에서 설정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액션 모듈에서는 리액턴트, 프로덕터를 설정해 주기만 하면 특정 온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델타 H 오브 리액션과 같은 연료학적 성질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스테이트, 즉 델타 H0, 델타 G0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